안녕하세요. 주식 분석가 달수입니다. 금일은 삼성전자와 간단한 이슈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금일 같은 경우도 3.4% 하락했고요. 2,200원 하락했네요. 삼성전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단타를 하셔야 된다. 삼성전자가 사실 장기 종목이지만 대부분 삼성전자를 들고 계시는 분들이 오늘 1,000원이 올랐네, 1,000원이 떨어졌네 이 생각으로 매매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500만 삼성전자 주주분들이 대부분이 단기 투자이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 관점으로 말씀드리면 한 달 동안 올랐을 때 팔고 나오시면 되고요. 떨어졌을 때 다시 샀다가 올랐을 때 다시 파는 전략으로 단타를 하시라고 말씀드렸어요. 5년, 10년 묵혀놓으실 분들은 어차피 묵혀놓을 거기 때문에 5,000원이 올랐네 이런 게 별로 중요하지 않잖아요. 그런 분들은 일봉을 보지 마시고 월봉 상황을 보시면서 매매하실 수 있고요. 제가 봤을 때는 삼성전자는 4만원대, 3만원대 요 라인을 진입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이게 갑자기 3만원, 4만원대를 진입하진 않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10만원대에서 5만원까지 내려갈 때 어떻게 내려가냐? 이 안에서 단타할 게 정말 많습니다. 단타를 할 수 있는 자리들이 이런 데서 이런 데서 단타 하실 수 있고요. 단타로 수익 낼 수 있는 구간들 계속 나오죠. 계속 나오잖아요. 이렇게 수익을 내실 분들은 단기적으로 보시면서 이렇게 급등을 했을 때 수익을 먹을 수 있는 자리가 상당히 많다. 삼성전자로 돈 벌 수 있는 방법은 첫 번째로 단기 매매로 돈 버는 방법이 있고요. 월봉상 기준점을 봤을 때는 2000포인트가 깨진다고 볼 수 있어요. 경제 전반적인 사정이 폭락을 향해 가고 있기 때문이죠. 뭐 단순히 차트를 보고 이렇게 내려가겠다가 아니라 이번에는 떨어질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에서 토끼몰이를 한다고 말씀드렸죠. 토끼몰이 증상이 메인 뉴스에 증시가 좋아진다고 말이 많이 나오고요. 개인들끼리 주식을 사야 된다고 말을 많이 하고요. 유튜브에서 주식 지금 사야 된다 말을 많이 합니다. 그게 바로 이제 토끼를 잡기 위해서 토끼몰이를 하는 건데 주식에서는 개인들을 물리게 만들기 위해서 분위기를 띄우는 과정이죠. 그게 이제 미국 증시도 그렇고 국내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로 지금은 왜 단타를 해야 되냐? 토끼몰이 증상이 정확히 나오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 사서 팔면 돈 벌 수 있는 찬스가 굉장히 많지만 사람이 이제 수익에 취하다 보면 결국엔 물려요. 그 다음에 쇼크가 이렇게 오는 거죠. 제가 보는 바닥은 일단 1800포인트가 깨진다고 보고 있어요. 제가 지금 2500포인트 인근인데 여기까지 간다 미리 말씀드리면 어차피 안 믿으실 거기 때문에 뭐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단기적으로 샀다 팔았다를 하시면서 단타를 하셔라. 그 다음에 쇼크 기다리실 분들은 뭐 기다리셨다가 바닥에 매수하셔서 저가에 들고 가시면 되죠. 기다려서 대박을 만날 것이냐 아니면 지금 이번 달에 내가 현금을 들고 있는 것 자체를 꺼린다면 그냥 뭐 샀다 팔았다를 하면서 폭락을 기다리면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삼성전자로 매매를 하시더라도 지금은 단기적으로 들어갔다 나왔다 이렇게 하시길 권장드리고요. 어차피 여러분들이 돈을 버신다고 해도 저한테 뭐 돈 주실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투자는 각자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저는 그냥 참고 자료로 방송을 하고 있는 거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첫째는 단타로 대응을 하셔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장기 투자 하실 분들, 이 장기라는 게 제 방송 보시는 분들 대부분이 항상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 장기 투자자인데요. 오늘 1,000원 떨어졌네요. 아, 오늘 폭락했는데요. 장기라는 개념이 그냥 묵혀놓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 대부분 99%가 오늘 1,000원 올랐네, 오늘 2,000원 올랐네, 감정이 동요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냥 단기적인 관점으로 보시는 게 더 맞을 수도 있어요. 여기서부터 계속 떨어진다, 여기까지 다 예상 적중했잖아요. 지금 사서 묵혀놓는다, 이건 좀 안 맞을 것 같아요. 묵혀놓는 자리는 아니거든요. 자, 지금은 예전하고 상황이 많이 달라요. 이렇게 보시면 지금 화폐 양이 예전보다 3배 정도 증가했죠. 화폐가 지금 이렇게나 많이 증가했기 때문에 물가가 쉽게 안 잡힙니다.
예전에 시급이 3,000원대였는데 지금 시급이 9,000원대잖아요. 화폐의 양이 3배 늘었기 때문이에요. 예전에 강남 아파트가 8억 원이었는데 지금 24억 원까지 찍고 내려가고 있잖아요. 화폐의 양이 늘어났기 때문이에요. 화폐의 양을 정부에서는 줄여야 될 입장인데 지금 이 양을 줄이지 못하면 물가는 절대 잡히질 않아요. 그래서 잘 보시면 미국 정부에서는 예전과 비슷하게 2008년과 비슷하게 올릴 예정이라고 했죠. 예전 화폐의 양보다 지금이 3배 정도 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 예전에 금리가 5%대였는데 지금 금리를 5%대로 맞춘다고 해도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중요하게 봐야 될 포인트가 금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금리는 이미 예전 근처까지 왔어요. 근데 왜 물가가 안 잡힐까요? 여기에 모든 정답이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화폐의 양이 예전엔 1개였는데 이걸 3개로 바꿨어요. 예전 10,000원짜리 물건이 10,000원이 아니에요. 지금 화폐가 3배 늘었으니까 예전 10,000원짜리는 지금 30,000원이다. 예전 시급이 3,000원이었고 지금 9,000원이죠. 똑같은 이론이에요. 그러면 이 물가를 잡으려고 했을 때 예전만큼의 금리를 첫 번째로 조정해야 되고 그게 이제 5%죠. 그 다음에 이 화폐의 양을 2008년도 임금까지 줄여야 하는데 이게 지금 엄청난 재앙이라는 거예요. 이 화폐의 양을 줄이는 건 정말 우리가 지금 감당할 수조차 없을 정도의 위기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화폐의 양을 줄이는 방법은 정말 다양해요. 근데 화폐를 줄이는 방법 중에 가장 유익한 방법이 뭐냐? 그러니까 기업들의 통장이 마이너스 나게끔 계속 적자가 나게끔 상황을 만들면 돼요. 화폐의 양이 증가하면서 이 돈들이 어디로 갔죠? 기업들의 주머니로 가서 기업들이 개인들한테 월급을 줬죠. 그러면서 이제 개인들이 아파트를 사면서 아파트 시세가 엄청나게 올랐죠. 지금 이 구조로 간 건데 첫 번째로 기업을 어렵게 만들면 모든 문제가 해결돼요. 그래서 이제 기업들이 적자가 나게끔 만들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그게 이제 단 한 번만 적자를 내게 만드는 게 아니라 1년, 2년, 3년 계속 적자를 나게끔 만들어요. 그러면 기업들이 가져갔던 이 많은 화폐를 정부에서 다시 가져가는 게 아니라 공중분해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보면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는 실제로 통장에서 돈이 증발하고 있죠. 제품을 100만원 주고 만들었는데 90만원 주고 파는 거예요. 그냥 팔면 적자가 나는 구조로 가고 있다는 거죠. 2022년도부터 적자가 나기 시작했죠. 그 다음에 적자폭이 계속 커져가는 구조로 가고 있어요. 1년에 5천억이 적자가 난대요. 원래 이 기업이 1년에 1조 5천억 원을 벌다가 마이너스 5천억을 도달하는 거니까 1년에 2조가 증발하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냥 수치만 놓고 본다고 했을 때는 1년에 5천억이 증발한다. 그러면 이렇게 정부에서 화폐를 찍어서 경기 부양을 시키면 결국에 그 돈들이 소비로 이어지는데 기업들 주머니로 다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기업들 통장에 보관이 되는데 이렇게 화폐가 늘어난 만큼 기업들이 부유해진다. 이 화폐의 양을 증발시키려고 했을 때는 기업들이 적자가 나게끔 만들면 기업들한테 갔던 돈들이 공중분해가 된다. 그러면 이제 기업들이 구조 조정을 시작하죠. 개인들한테 이제 상여금이나 월급을 많이 줬었는데 일감을 많이 줬었는데 설비 투자를 하면서 예를 들어 일용직을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공사장에서. 그런 분들의 일자리가 많았다가 이제 기업들이 적자가 나기 시작하면 일감을 확 줄이죠. 그러면서 개개인이 힘들어지니까 우리 동네 술집이나 우리 동네 음식점이나 우리 동네 배달 업종을 하시는 분들, 그분들이 굉장히 어려워지죠. 다 같이 힘들어진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다 같이 힘들어지니까 그 사람들이 돈을 안 쓰니까 기업들이 더 가난해지고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이 과정이. 근데 이 과정을 이제 전문가들이나 정부에서는 갑자기 좋아진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무리 계산해봐도 좋아질 수 없는 구조예요. 이번 침체는 정말 오래 갈 거예요. 역사적으로 가장 어려운 시기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시장에 뭔가 내가 주식을 지금 사가지고 장기 투자한다. 이게 지금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은 그래서
올라갈 자리가 나올 때마다 단기 투자로 하시라고 말씀드렸고요. 이러한 과정 속에서 제가 이제 부동산은 10년 동안 하락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상가, 토지, 아파트 계속 떨어집니다. 오를 수 있는 물건들은 뭐 이런 거예요. 상급지에서 하급지로 이동하니까 뭐 예를 들어 지방에 5천만 원짜리 아파트 있죠. 이런 아파트들은 인기가 급상승해요. 그 다음에 이제 전세가 아니라 월세 인기가 굉장히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오피스텔 원룸 같은 거, 투룸 같은 거 인기가 급상승합니다. 그러니까 여유가 있었을 때는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냐? 저금리 대출을 받아서 전세로 1인 가구가 아파트 3룸을 혼자 가서 살아요. 저금리니까 돈을 싸게 빌려서 혼자 넓은 3룸에 가서 살아보자. 근데 그 사람은 혼자죠. 경제가 어려워지면 지금부터는 이 사람들이 전세 만기 때마다 원룸으로 가는 현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원룸의 인기가 급상승한다.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금리가 오르면 3룸에 갔던 사람들이 원룸으로 이동하고, 아파트들은 이제 빈집이 넘치는 거예요. 이제 오피스텔 원룸으로 이사가고 있으니까 원룸의 인기는 급상승하는 거고요. 아파트는 이제 오를 수가 없는 구조로 가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23, 24, 25년에 완공되는 아파트들이 정말 많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아파트에서 원룸, 투룸, 빌라로 이사 가고 있는데, 거기다가 완공되는 아파트까지 겹치면서 아파트 시장이 최악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부동산 매매 거래 회전율이 2008년도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고요. 금융위기 때보다 더 거래가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현재 이 연예인 부부가 920억 원에 빌딩을 매입했다가 현재 안 팔려서 난리라고 합니다. 금리가 6% 이상으로 오르게 되면 빌딩 부자들이 다 파산해요. 원래는 영끌을 해가지고 월세를 받아서 이자를 냈어요. 저금리 때는. 근데 금리가 6%가 넘어가게 되면 내가 다른 데서 일을 해서 돈을 메꿔야 돼요. 그래서 실제로 연예인 빌딩 부자들이 활동을 해가지고 건물 이자를 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게 오래 못 가요. 결국에는 이제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야 될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요즘에는 이제 물가 상승이나 고금리 여파로 부업을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고요. 일할 사람은 넘치는데 일자리가 부족해지는 현상이 나오는 거예요. 올해부터는 역사적으로 가장 어려운 시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금일 방송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